자, 기출문제 헌법 강의인데요. 우리가 지금 3회입니다. 3회여서 헌법 총론하고 기본권, 그다음 통치구조 이 세 파트로 뭐 하루씩 하면 되겠지만 헌법 총론이 분량이 좀 작거든요. 작아서 오늘 이제 헌법 총론 조금 더 나가고 다음 우리가 그 시간에 오전 오후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때 기본권 나머지하고 통치구조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론 부분은 옛날에는 한 6문제, 한 6문제 정도 나왔는데 요즘 조금 줄여가지고 한 4문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한 6문제, 7 이렇게 하면은 총 20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고르게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총론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다. 기본권 파트에 아무래도 그 헌재 결정이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표는 15개 이상 맞아야 되죠. 헌법에서는 15개 정도를 목표로 하셔야 되고, 기출 문제를 이게 이제 완벽히 깨고, 그 다음에 그 답 안 되는 지문까지도 나중에 또 출제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연습을 해 놓으면 한 10개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기출 문제 단순히 답만 고른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답 안 되는 지문이 그 다음에 나올 때 어떤 걸로 출제될 수 있는지까지도 다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헌법 총론 기본적으로 볼 텐데, 자, 총론은 자, 맨 앞에 이제 헌법의 의와 종류, 그리고 합헌적 법률 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 그리고 헌법관 부분인데, 헌법관은 뭐 출제 안 되죠. 이건 그냥 기본 이론으로서 그냥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에 관련된 거, 제정, 개정, 변천. 그리고 헌법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헌법 보장제도. 이 헌법 보장제도는 저항권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이거 비상시 헌법 보장제도로 국가 긴급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봐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 헌정사가 있죠. 헌정사가 이 양은 많은데 뭐 매년 출제되지는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의 구성 요소 있죠. 국민 영토 주권에 관련된 거, 국민 영토 주권, 국가 구성 요소요. 근데 이 국민이 되는 요건이 국적법이 있잖아요. 국적법. 이 국적법이 이제 헌정사하고 비슷하죠. 이게 양은 많은데 매년 출제되지 않고 한 3, 4년 그 정도 간격으로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본 원리,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 하게 되면은 기본 원리, 기본 제도 이게 끝입니다. 기본 제도 하면 이게 헌법 총론 끝인데, 자, 기본 원리 하면 이제 국민 주권의 원리, 국민 주권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 원리,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 국제평화주의 이렇게 돼 있죠. 국제평화주의, 국제평화주의. 그리고 한국 헌법 기본 제도 하면 이제 선거제도, 정당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네 개입니다. 정당제도, 공무원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 자, 그럼 여기서 이게 헌법 총론 파트인데 이 중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 헌법 적어도 이제 법무사 시험 하게 되면은 이쪽에 많이 나옵니다. 기본 원리와 기본 제도 쪽에. 이건 제가 한 3, 4년마다 한 번 정도 다룬다 그랬죠. 그래서 헌정사 부분하고 국제법은 양이 좀 많습니다. 자, 기본 원리 중에서 국민주권, 민주주의 이건 뭐 거의 이론적인 부분이고, 법치국가 원리에 관련된 이 헌재 결정이 좀 많아요. 헌재 부분. 이쪽이 출제가 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국가 원리, 이게 우리 헌법에 그 경제질서 조항 있죠? 경제질서 조항. 경제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헌법 조문이 많으니까 이쪽도 출제 잘 됩니다. 그 다음 문화국가원리법 별 볼 거 없고, 국제평화주의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북한 문제 있죠. 북한 문제라든지 조약에 관련된 거, 북한이나 조약에 관련된 이런 쟁점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제도, 정당제도, 공무원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이쪽은 뭐 무조건 한도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총론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한도 문제 무조건 나온다. 자, 여기서는 맨 앞에는 합헌적 법률 해석이 지금 법무사 시험 한 2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그러니까 이건 좀 보셔야 되고 재정 개정 변천에서는 이 개정이 제일 중요하죠. 개정 절차 조항 130조 이하에 헌법 조문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저항권하고 국가기능권 뭐 따로 할 거 없고 이거 헌법 국가기능권 하게 되면 통치구조의 대통령 권한으로 연결돼 가지고 뭐 긴급명령권의 요건이라든지 통제 어떻게 되느냐 이건 헌법 조문 외우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론은 이제 여기서 작으면 한 3문제, 많으면 뭐 한 5문제, 6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뒤쪽 부분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기본권 파트는 앞에 많이 나오죠. 기본권 파트는 앞쪽에 많이 나오고 뒤쪽에 가면 갈수록 출제 비율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하고 이제 쭉 이렇게 기출문제 보면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더 파생되는 이런 논점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부터 들어갈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헌법 총론이죠. 자, 대한민국 헌정사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헌정사 문제는 여기 보면 1987년 9차 개정헌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몇 년도 몇 차 개정헌법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출제할 때 뭐 다른 기출 문제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차 개정헌법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몇 년도 개정헌법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헌정사 하게 되면은 재헌헌법하고요. 재헌헌법하고 1차 개정헌법, 2차 개정헌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6차 개정, 7차가 유신헌법이고 8차가 50이죠. 9차가 현행헌법이고 그렇게 되는데 적어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그 개정 연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52년, 이게 54년이고 60년, 62년, 69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따로 안 외워도 상관없는데 적어도 이 부분 관련해서 친절하게 나오면 제2차 개정헌법, 1954년 개정헌법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여기까지 1공화국, 이게 2공화국, 의원 내각제 기한했던 때가 2공화국이고 그 다음에 3공화국 때 이렇게 되죠. 여기 박정희 전 대통령 등장하던 시절, 여기 이승만 정권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차 개정헌법, 현행헌법 묻고 있습니다.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제도가 처음 규정되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나중에 기본권 파트에서 할 겁니다. 맞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개성이 처음 규정되었다. 이것도 뭐 맞는 내용이고요. 근데 잘 몰라도 됩니다. 긴가민가 해도 돼요. 사실은 긴가민가 해도 됩니다. 근데 3번에 환경권이 처음 규정됐다. 환경권은 50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딱 알고 계시면 되죠. 환경권, 행복주권, 환경권. 이게 행복주권 할 때 행이 히읗이잖아요. 환경권도 히읗이죠. 환경권, 행복주권. 이게 50대 겁니다. 50대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굳이 이제 물론 1번, 2번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4번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부활되었다. 이게 언제 폐지돼 버렸냐 하면 유신헌법 때 날아가 버렸거든요. 유신헌법 때. 그런데 허가 검열돼 있는데 허가하고 검열은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허가는 무엇이고 허가 검열의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기본권 파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제도는 현행헌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제도는 재헌헌법부터 있었어요. 재헌헌법부터. 그런데 여기 헌정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그러면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 헌법재판소 있을 때가 언제예요? 헌법에 헌법재판소 들어갔을 때 2공화국 때입니다. 이때 헌재가 있었어요. 헌재. 1공화국 때는 헌법위원회가 있었죠. 헌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공화국 때는 헌법위원회가 아니고 요거는 위헌법률 심판 대법원에서 담당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그리고 유신헌법하고 5공화국 헌법 이때 이제 헌법위원회가 있었죠. 헌법위원회. 그러면 요때 요 헌법위원회하고요. 1공화국 때 헌법위원회가 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요 헌법위원회는 탄핵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가 따로 있었어요. 탄핵재판소가 따로 있었고 요거는 탄핵도 이 헌법위원회에서 같이 담당했죠. 그러니까 탄핵재판소가 1공화국 때 헌법위원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법무사 시험에 2번인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여기 반영되는지 모르는데 요 7년차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요 헌법위원회하고 요 헌법위원회 다르다는 거 법무사 시험에 2번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내면은 지금 제가 방금 냈던 자, 헌법위원회 저 내용 묻는 문제는 어렵게 나왔을 때 이야기고요.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는 현행헌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거저 주는 지문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거저 주는 지문이 되는 거고 어렵게 내려 그러면은 저렇게 헌법위원회 내용 묻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나왔어요.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번 현행헌법 전문. 자, 아까 제가 헌법 기본 원리라고 했는데요. 자, 요 기본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 전문에 선언되어 있다 이거죠. 전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헌법 조문은 기본적으로 잘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중 헌법 전문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내용 물어보는 걸로 출제가 됩니다. 자, 국회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맞죠? 이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 헌법 전문에서 말하는 전통이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이므로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그 전통이라고 할 때는 유교 사상 이 전통이 뭐 우리 한국 사람의 기본 마인드로 깔려져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과거에는 남존 여비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통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현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녀평등 원칙에 반하죠. 그래서 우리 헌법 어떤 기본 원리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건 전통으로서도 인정이 안 된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민법에도 보면 관습법 성립 요건에 옛날에는 뭐 관행이 계속될 것, 국민적 합의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하나 요건이 더 추가돼 있죠. 헌법에 반하면 안 된다. 우리는 관습이라는 것이 과거에 유교 사상 이런 게 이제 전통으로 있다 보니까 그거는 현대 입장에서 다시 이렇게 이해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3.1정신 우리 헌법 전문에 3.1정신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역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해석 기준이 된다. 그에 기초하여 곧바로 개인의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입니다. 없다. 자,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답니다. 할 수는 없다죠. 없다. 그러면 맞는 지문.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자,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이라는 거죠. 68조 1항의 헌법소원 제기요건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공권 행사에 해당이 되느냐, 이 공권 행사 또는 불행사가 기본권을 제한하느냐, 자, 이걸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는 거를 우리가 적법요건 심사라고 합니다. 적법요건을 심사를 한다. 적법요건 심사에서 이걸 통과를 해야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심사를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본안심사라고 한단 말이죠. 본안심사. 그러면 우리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맨 처음에 적법요건을 심사하는데 자, 국가가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자, 이 행위 때문에 이 행위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반합니다라고 헌법소원 제기하게 되면은 이 적법요건에서 기본 원리를 침해한다고 이거는 헌법소원 요건이 아니야. 각하 이렇게 되는 거죠. 각하. 자, 기본 원리가 아니라 뭘 제한해야 된다고요? 기본권을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권. 그래서 기본권과 기본 원리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가 헌법 전문에 선언되어 있는데 헌법 전문에서 바로 기본권이 도출되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게 어디서 나왔던 이야기냐 하면은 일본하고 독도 주변에 말이죠. 그 의료 활동을 같이 하기로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독도 주변에서 막 그 고기잡이를 하니까 이거 3.1 정신에 반하는 거 아니냐. 우리 국사책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독도 주변에 일본 사람들 막 고기잡이 하는 거 우리 땅에다 해가지고 쫓아냈잖아요. 근데 우리 후손들이 이제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오히려 고기잡이 하도록 허용을 해준다? 이거 3.1 정신에 반하는 거 아니냐. 헌법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퉜던 거예요. 다퉜더니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 기본 원리가 바로 기본권은 아니야. 기본권을 거기서 바로 도출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걸 그렇게 주장하면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기본권을 찾아줬어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영토권이라는 기본권을 이론 구성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영토권을 제한하느냐 문제로 접근해줘가지고 영토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해서 적법요건 통과시켜주고요. 본안심사를 했죠. 본안심사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뭐 독도 주변에 대해서 어떤 야욕을 키워주는 그런 결과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합헌이에요. 일본하고 업조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1 정신만 가지고 바로 헌법소원 제기할 수는 없다. 기본 원리와 기본권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4번에 보시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한다. 자,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선언은 헌법 전문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한 사람들, 그 후손에 대해서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것은 헌법적 의무라는 거죠. 헌법적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자, 우리가 이제 공권력, 역시 헌법소원 요건 관련해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불행사도 즉 부작위죠. 부작위도 다툴 수가 있어요. 68조 1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사가 이 적법요건 통과하려고 그러면요, 이 헌법적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기 의무가 있어야만 이 불행사를 다툴 때 적법요건 통과하고 본안심사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 헌법적 의무가 인정 안 된다 하면은 적법요건에서 그냥 바로 탈락, 각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헌법적 자기 의무가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작위를 다투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5번에 3.1운동 정신과 4.19 민주주의 이념의 헌법 전문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4.19 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훈 수준은 예국지사와 동일하게 설정돼야 된다. 자, 우리가 어떤 이런 문장을 봤을 때 말이에요. 이 문장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합헌이라는 의미로 서술되어 있는지, 아니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연성을 지적하고 있는 문장인지를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 감을 못 잡으면은 우리가 모르는 판례가 나왔을 때 내가 판단 기준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자, 헌법 시험은 아마 우리가 20문제를 풀게 되면 적어도 한 대여섯 개 지문은 듣도 보도 못한 지문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 시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판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우리가 커버를 못해요.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판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문장이 지금 어떤 의미,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동일한 수주, 동일하게 설정돼야 된다는 때는 우리는 어떤 식의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동일하게 설정돼야 된다는 것은 동일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합헌성의 의미로 서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위헌성을 지적하는 형태의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장은 내가 잘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문장을 헌법은 이에 대해서, 자, 국가는 이에 대해서 재량권을 갖는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판단할 수 있다.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금 보면 동일한 수준하게 설정돼야 된다. 이런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동일하게 안 하면 위헌으로 날려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5개 지문이 엄청나게 길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내가 지금 지문을 빨리 읽고 문제 풀고 끝내야 되는데, 그럴 때는 5개 지문 중에서요, 이런 지문부터 먼저 보세요. 뭔가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동일하게 돼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요거는 그걸 위반하게 되면 위헌성의 의미로 선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장부터 먼저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하고 4번 지문이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보고 위헌인지 판단했는데, 자, 그런 지문을 봤는데 듣도 보도 못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틀린 지문이다라고 끄면 대부분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두 문제는 그냥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훈 수준이 예국지사와 동일하게 설정돼야 된다. 우리가 3.1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희생이 얼마 정도 큰지에 따라 가지고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희생이 더 큰 사람은 더 보호를 많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적은 사람은 좀 상대적으로 적게 해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동일하게 수준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5번 질문 해설해 보면 국가 유공자나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은 국가 유공자의 희생의 공헌의 정도에 따른다. 이 공헌이 큰지 작은지 말이죠. 이게 누가 판단합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수준이라면 여기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죠. 자, 5번 지문을
이걸 외우시면 안 돼요.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외우는 지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문장을 보고 듣도 보도 못한 문장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고 안 그러면 위헌이다.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끄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강의 들으러 오셨는데 시험 지문에 강의 늦게 오는 사람은 기본권을 제한해도 제한하에 기본권의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듣도 보도 못한 이건 뭔 소리야 싶잖아요. 그거는 위헌이다 하면 그냥 틀린 지문으로 보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는 진짜 위헌되는 판례들 있잖아요. 리얼로 위헌인 결정, 위헌 결정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헌 결정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고요.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들이 있잖아요.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 결정,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 이런 변형 결정들을 이걸 공부하시고 합헌 결정 내 있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 결정 내 이거는 내용을 묻는 문제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제끼셔도 돼요. 이건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니까. 대신 이제 요거는 제대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고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딱 읽어보고 뭔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다 하면 그냥 끄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풉니다. 거의 한두 문제 정도는 그냥 점수 올라가요. 그것만 잘 판단해 주셔도. 그러니까 이 지금 5번 지문 딱 문장 읽었을 때 동일하게 설정돼야 된다 이런 표현 자체가 예를 들면 이 문장이 동일하게 설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국가의 재량에 맡긴다 이런 문장으로 만약 나오겠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거는 맞는 지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국가 형태와 구성 요소. 근데 일단 이런 판단이 가능하려면 진짜 위헌 결정을 잘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 이런 판단이 가능해요.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다 헷갈려 버리니까 진짜 위헌 결정이 나온 건지 합헌 결정이 나온 건지 판단 기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공부를 잘 해 두셔야 그 다른 쪽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그다음에 자, 4페이지 국가 형태와 구성 요소요. 이쪽은 제가 국적법이 좀 우리가 힘들다 그랬죠. 양은 많은데 공부할 건 많은데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고 헌법의 위임에 따라서 국적법이 제정이 되나 그 내용은 국가 구성 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적법이 법률 아닙니까? 법률인데 이거 지금 헌법 사항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의 헌법. 우리가 국가를 구성하는 것을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하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근데 이 국민을 구성하는 국가의 구성 요소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형식적으로는 법률로 되어 있지만 결국 국가의 구성 요소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헌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적법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 법률로 되어 있지만 국적법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 이런 이야기죠. 국가의 구성 요소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 국적법 내용이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개성신장을 촉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다른 기본권들의 실효성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이 서울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제주도 살고 있어요. 제주도 살고 있는데 서울이 직장이다 그러면 서울로 내가 거주지로 옮겨야 내 그 직장을 제대로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비행기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북한은 이 거주지의 자유가 없어요. 평양 주민이 되려면요. 그 다른 함경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평양으로 아예 들어가질 못해요. 평양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외국 대사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유럽의 다른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이제 대사도 파견하고 하잖아요. 외교 관계도 맺고 하죠. 그 외교관은 평양에만 있고 평양 주민들은 평양에서만 사는 거죠. 다른 주민들 아예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거주인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완전히 그 한 나라에서도 완전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본권에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원래 거주인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직장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거주지를 정하니까. 그리고 국내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 영역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외에서 체류자 거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해외 여행, 해외 이주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외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베트남 한 달 살기 하는 게 이런 게 전부 거주지의 자유에서 보호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적 이탈의 자유도 인정됩니다. 인정돼요. 그래서 국적 이탈의 자유도 이 거주인의 자유에서 보호됩니다. 국적 변경의 자유도 포함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포함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무국적의 자유는 아니에요. 무국적의 자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 거주지의 자유는 내가 그 생활 근거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저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쪽으로 걸어가는 거. 자, 걸어가는 거는 무슨 자유입니까? 이거는 거주인의 자유가 아니고 일반적 행동 자유입니다. 일반적 행동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이 거주인의 자유 아니에요. 길을 걸어간다. 이쪽에서 저쪽 길을 걸어간다 할 때는 거주인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 자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법문서 기출문제입니다. 자, 3번에 자, 세계인권선은 자,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하며 국적 변경의 권리가 거부돼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인권선언은 이 법적 그 규범력이 없어요. 그냥 일종의 선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중 국적자의 국적 선택권이라는 개념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자, 이중 국적자의 국적 선택권이라는 개념 자,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됩니까? 위에 되죠. 바로 위에 이 2번 지문에 나오잖아요. 바로 위에 2번 지문에 나오는 게 바로 이 국적 선택권 아닙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 나 캐나다로 이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캐나다 시민권 취득해가지고 가겠다는 사람 이거 안 말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수국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미국 갈란다. 나 한국 국적 싫다. 나 미국 가고 싶다. 가고 싶은 사람 안 말려요. 가라 이거죠. 이게 국적 선택권인 거예요. 그게 무슨 자유에서 보호된다고요? 거주인의 자유에서 보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보호되니까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그다음 그 뒤에 문장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보장 안 되는 게 나오겠죠. 이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자, 일반적으로 외국인 체크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기본권이 인정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외국인 제가 체크하시라 그랬죠. 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적을 선택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권은 인정이 돼요. 자, 여기서 외국인은 누굴 말하냐면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저 중국이나 저 러시아 지역으로 많이 강제 이주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서 살던 사람이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계속 살다가 그 2세들이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2세들이 외국인이단 말이에요.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인 이 사람이 나는 그래도 한민족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DNA가 같아요. 그러면 한민족의 어떤 핏줄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 한국 가서 한국 국적 취득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외국인이지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바로 취득할 수는 없죠. 바로 취득할 수는 없잖아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 조선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핏줄이 그래도 한민족 핏줄을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특별법을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여기 법을 지금 안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법을 안 만들었으니까 이 법을 만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헌법적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특정 국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국인이 특정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권리라는 것이 기본권을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법소원 제기한 데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각하시켜버리는 거예요. 각하. 그런 특별법 만들 의무 없다. 그리고 그건 어디까지나 입법 정책의 문제인 거죠. 입법 정책의 문제. 그걸 꼭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일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 국적자의 국적 선택권은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세계 인권 선언 있잖아요. 세계 인권 선언은 법적 규범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거 국제 평화주의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우리나라의 그 법 규범력을 인정을 하는데요. 세계 인권 선언은 그 속에 포함 안 됩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법적 규범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 태도입니다. 자, 영토 조항에 따라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맞죠?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유지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맞아요? 북한 주민은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북한의 주민등록증을 우리 뭐 공민증이라 그러거든요. 공민증. 그래서 북한에서 공민증을 발급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북한 주민으로서 뭐 중국에 가가지고 뭐 해외 공민증, 그 북한에서 무조건 중국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 공민증 이런 거 발급받아야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중국에 있는 그 북한 주민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해외 공민증이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남한 쪽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보호를 못 받는 거죠. 남한 국민처럼 보호를 못 받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탈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이탈해가지고 동남아로 해가지고 한국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탈북민으로서 보호해주잖아요.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함정을 팔 수가 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에 대해서 쉽게 귀화를 인정해줘야 된다. 국적 회복을 해줘야 된다. 이러면 다 틀립니다. 이건 아니죠. 귀화라든지 국적 회복이라는 것은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을 가지고 뭐 귀화, 국적 회복 이렇게 하면 틀리고 처음부터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5번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한반도로 한다 하면 틀려요. 헌법 조문 묻는 문제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로 한다 하면 틀립니다. 부속도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북한 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됩니다. 맞죠? 자, 개별 법률 체크하셔야 됩니다. 개별 법률. 그러니까 이 개별 법률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는 북한을 남한과 완전히 똑같이 취급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 차이가 있고 달러 가치가 다르고 말이에요.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해가지고 북한을 완전히 남한하고 모든 걸 똑같이 이렇게 규율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협력을 한다고 할 때 개별 법률 중에서는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 준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외국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만 외국에 준해서 취급하겠다는 거죠. 북한의 주민 또는 법인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영토 조항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규정할 수 있다. 허용 안 되는 게 아니라 개별 법률 정에서는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인정할 여지는 있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원칙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달러 돈을 송금한다고 할 때 말이에요.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협력을 한다고 할 때 뭐 개성공단 이게 다시 뭐 예를 들어 문을 연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달러 돈 같은 거 송금해 주잖아요. 그러면 달러 돈 송금할 때 이게 우리나라에서 외국환 거래법 같은 거는 이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간에 돈을 갖다 보낼 때 이때 이제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되거든요. 근데 그럼 북한은 우리나라 땅이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하고 남한에 사는 사람은 그럼 같은 거주자네. 같은 거주자니까 그러면 돈을 송금해도 우리 그냥 계좌 이체하듯이 외국환 거래법 전혀 적용 안 되고 말이죠. 그냥 마구 송금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북한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통치권 행사 못 하니까 그러면은 뭐 달러 돈을 갖다가 그러면 뭐 북한으로 보내갖고 말이죠. 달러 돈을 숨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북한을 완전히 우리 남한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개별 법률 적용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6페이지. 국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 현행 헌법은 입법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국적법이 제정되어 있고요. 이걸 전속적 입법사항이라고 해요.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서 딱 명시하고 있는 거. 전속적 입법사항.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런 것도 입법으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는 거고. 자, 북한 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3번 우리나라 국적법은 종래 부계열동주의를 채택한 적이 있고요. 요거 위헌입니다. 위헌이에요. 지금은 부계열동주의가 아니라 부모 전부 다 부모 양계열동주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머니가 한국인인 경우에 한국 국적 취득 못했어요. 아버지가 한국인이라 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다 이거죠. 헌법 위반. 자, 4번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자동으로 되면 아닙니다.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간이귀화 대상이 돼요. 간이귀화. 간이귀화라고 해가지고요.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대상이 됩니다. 간이귀화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한국인이 되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혼인을 해가지고 말이죠. 남편이 한국인이 되면 저도 같이 한국인이 되는 경우 이걸 부부 동일 국적주의라고 하거든요. 부부 동일 국적주의. 남편이 한국인 되면 저도 바로 한국인 된다? 이거 위헌입니다. 위헌이에요. 남편 한국인 된다 해가지고 저가 같이 한국인 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인 여성하고 뭐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다 해가지고 바로 한국 국적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그러니까 4번이 바로 틀렸고요. 자, 5번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어떤, 그러면 지금은 외국인입니까? 내국인입니까? 외국인이죠. 예? 외국인이죠. 그러면 지금은 현재 외국인인데, 과거에 한국인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외국인이 귀화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귀화 아니에요. 귀화 아니고 요거는 국적 회복으로 가야 돼요. 요거 법원 행시 기초 문제. 법원 행시 기초 문제입니다. 이거.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은 요거는 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적 회복을 해야 됩니다. 국적 회복. 자, 법무부 장관의 회복허가, 그렇죠. 회복을 해야 되지 귀화를 하면 틀립니다. 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자, 병력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사람은 국적 회복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성준이 이야기죠. 유성준이. 그러니까 국적 회복 절대적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금지사항. 그러니까 병력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국적 회복을 아예 안 하는 걸로 딱 못 박아놨습니다. 이거 임의적이 아니에요. 필요적으로 국적 회복 금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었던 외국인 귀화가 반다면 틀립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법행에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기본 원리 볼게요. 자, 기본 원리 1번 문제 6페이지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 기본 질서 내용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리,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회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 자, 이거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기권, 의복, 선경사 이렇게 읽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기권, 의복, 선경사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이게 또 나오고 뭐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나올 때마다 기권, 의복, 선경사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답 안 되는 지문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답 안 되는 지문으로. 그래서 이거는 기권, 의복, 선경사 이렇게 읽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꾸 읽다 보면 외우기 싫어도 그냥 외워집니다. 자꾸 나오니까. 자, 2번 지문에 한국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자, 사회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면 북한이나 뭐 중국으로 가는 거고요.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성격을 띠고 있다. 맞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이게 우리 한국 헌법의 경제질서이고, 제가 이 경제질서는 잘 나온다 그랬죠. 이거 사유과 원리와 관련된 겁니다. 경제질서, 사유과 원리. 경제질서 조항 많습니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해야 되고요. 사회주의 하면 안 돼요. 사회주의 하면 저 북한으로 갑니다. 자, 3번 지문. 자, 문화의 개방성 또는 다양성과 연결되는 문화국가 원리의 특성으로 인해서 국가의 문화 육성 대상에는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 문화, 대중문화도 포함되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나라 지금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게 주로 서민 문화, 대중문화 관련한 거죠.
케이팝이나 뭐 드라마 이런 전부 서민 대중문화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다 국가 문화 육성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질문. 자기 책임 원리. 자기 책임 원리는 내가 뭔가 고의과실이 있다든지 나한테 기적 사유가 있을 때 나한테 그 책임을 물으라는 거죠. 나한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이런 원리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하는 원리다.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가 아니라 그렇죠. 근대법의 기본 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다. 이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 원리에 반하면 헌법 위반이라는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자, 5번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 맞죠? 자,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맞죠? 자,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하도라는 지침이 됩니다. 맞습니다.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땡. 이거 벌써 나왔던 거죠. 앞에서. 자, 아까 제가 일본 의업조약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로부터 기본권 도출되는 거 아니다. 기본 원리 국가가 이런 행위를 했는데 기본 원리를 침해했어요라고 헌법소원 제기하면은 그건 각하. 기본권과 기본 원리는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헌법 전문이 규범력을 갖느냐? 재판 규범성 인정되느냐? 맞아요. 헌법 전문은 재판 규범성 인정이 되고 그 법적 구성력도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기본권 도출되냐 안 되냐 뭐와 관련된 거냐? 결국은 헌법소원 제기요건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헌법소원 제기요건과 관련해서 기본 원리 침해만을 다툴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법원 9급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법원 9급에 나왔던 거. 자, 헌법 전문을 갖고요. 헌법 전문을 갖고. 자, 이게 기본 원리단 말이에요. 기본 원리를 가지고 기본권성 도출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기본권성이 도출되는 거 아니다. 바로 기본권이 인정되는 거 아닌데 법적 구속력은 어떻게 돼요? 법적 구속력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국가 통치권 행사의 어떤 지침이 되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시험 문제가 뭐로 나왔습니까 지금? 기본권이 바로 도출되는 건 아닌데 도출되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죠. 그죠? 이렇게 문제를 만드니까 아니야 기본권이 도출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우리가 문제 풀잖아요. 푸는데 법원 9급에서는 너무 이쪽으로 가가지고 또 틀린 질문을 또 만든 거죠. 그러니까 기본권성 도출 안 된다고 딱 던져놓고 말이에요. 기본권성 도출 안 되고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이러면 또 틀립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기본권이 도출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아예 법적 구속력조차도 부정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면 이것도 또 틀린단 말이에요. 법적 구속력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틀리고 이쪽으로 가도 틀리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권성 인정한다 해도 틀리고 반대로 반대로 가가지고 법적 구속력 부정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그것도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 지문을 잘 읽어야 돼요. 그 법원 9급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성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인정되지 않으며 이런 식으로 말 만드는 거죠. 그러면 틀립니다. 네, 그것도 이제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8페이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헌법 규정에 관한 다음 질문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제가 풀다가 틀렸던 문제네요. 저도 이거 문제 풀어보거든요. 답 가린 상태에서. 뭐 난이도도 좀 측정해야 되니까 제가 풀다가 문제 틀린 거예요. 왜 틀렸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대부분 사람들 같이 틀리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를 보겠습니다. 자, 모든 국민은 일단 옳으냐 그르냐부터 먼저 보자고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 이거 맞아요. 문서를 구두로 바꾸면 틀립니다. 청원권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지금 청원법에서 전자문서 있죠. 이메일로 보내는 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구두로는 안 돼요. 구두로는 안 되는 거. 근데 여기 지금 문서로 청원할 걸 간다면 맞습니다. 이거 헌법 조문에 그대로 있어요. 나에 보면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한다. 아니고요. 선고 아니고 확정이 돼야 됩니다. 선고는 의미 없습니다. 1심에서 예를 들어서 징역 5년 선고받았다. 그럼 항소하잖아요. 항소해가지고 뭐 대법원까지 가서 뭐 확정된다 그러면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선고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확정되기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겁니다. 확정되기까지. 선고될 때까지 무죄 추정돼 아니에요. 이건 틀린 지문. 이거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기본에서 위배될 때는 국회는 이거 바로 틀렸죠. 이건 정부가 제소를 합니다. 정부. 헌법재판소에 예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회에서 예산된다. 그러니까 나다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나다 틀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걸 어렵게 나는 지금 나다가 어려운데요 하면 우리 헌법 조문 더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헌법 조문에서 바로 나온 거고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라에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요. 자격 심사 청구는 4분의 1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지금 몰라도 되고, 자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요.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제적은 3분의 1 이상 이거 외워야 됩니다. 헌법 조문 있는 거예요. 자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소할 수 없다. 이것도 나왔죠. 맞습니다. 전부 다 맞는 내용입니다.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느냐도 묻는 문제 나왔어요.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제가 가진 9인의 재판관을 구성하는 맞고요.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한다. 이것도 사실 내용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제가 이거 문제 풀다가 틀렸다 그랬잖아요. 왜 틀렸냐 했더니 이게 지금 마가 말이에요. 마가 맞는 내용인데 맨 위에 그 문제를 안 보세요. 헌법 규정에 관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이 14인 대법관 이게 헌법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뒤통수 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박스형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지문이 맞느냐 틀리냐를 보잖아요. 그렇죠? 맞느냐 틀리냐 보죠. 보통 박스 나오면 맞는 게 몇 개냐, 뭐 틀린 게 몇 개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걸 봤는데 틀렸어. 봤더니 위에 보니까 헌법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헌법 규정 되어 있으니까 마는 내용적으로는 맞지만 헌법 규정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을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 틀리고 나서 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함정을 판다 그러면 이건 말고도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헌법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냥 오지선다로 많이 물어보죠. 근데 박스형으로는 보통 옳은 것은 몇 개냐 이렇게 묻잖아요. 아니면 헌법 규정에 있는 것은 뭐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긴 하는데 근데 이건 내용 자체가 지금 맞느냐 틀리냐를 묻는 것처럼 내면서 그 중에 하나가 법률에 있는 것 중에 맞는 걸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난이도 높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마 같은 경우는 내용으로 맞아요. 내용으로 맞는데 자 여기 헌법재판소 9명 재판관으로 구성한다는 거는 헌법에 있잖아요. 헌법에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거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한다. 이거는 헌법에 없어요. 법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법 조문 외우는 것보다 헌법 조문 130개밖에 안 되는 게 더 까다롭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헌법 시험은 조문에 없는 것도 물어본다는 거죠. 있는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없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더 짜증나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뭐 아느냐 모르냐 물으면 그냥 내용적으로 풀면 되는데 헌법에 있는 거냐 법률에 있는 거냐 이런 것도 물어보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탄생을 합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유민주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유적 지배 반국가 단체의 1인 독재 내지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자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를 의미한다. 이거 뭐 문제 안 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자 기본권 인정해 이거 어디서 보던 거죠? 우리 바로 앞에서 보던 거 기권, 의복, 선경사 여기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2번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이것도 봤던 문장이죠. 사회자산제를 바탕으로 자유 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서 만드는 갖가지 모순을 제고 이게 읽어보시면은 앞에 지문하고 똑같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출제위원이 출제를 할 때 말이에요. 헌법재판소 그 결정 내에 있는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안 바꾼다는 거죠. 똑같이 냅니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헌법만큼은 문장으로 그냥 쭉쭉 계속 읽어 나가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시험 문제 똑같이 내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안 바꿔요.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적 시장주의 질서 하면서 제가 사회주의 하면 북한으로 간다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똑같은 문장. 자, 3번. 우리 헌법은 사유과 원리를 명문으로 이것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헌법은 사유과 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없는 걸 물어본다니까요.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본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사유과 원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해서 사유과 원리를 수행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사유국가 원리, 우리가 사회적 기본권 있죠.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유국가 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면 맞는 내용이 됩니다. 사유국가 원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민주 기본질서 없어요. 우리 헌법에서 사회민주 기본 이런 조항 없습니다. 자, 4번. 사회국가란 사회 정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정의로운 사회 질서 형성을 위하여 사회 현상에 간섭을 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무조건 국민의 영역에 자유롭게 이렇게 함부로 제한하지 마라 이런 원리가 아니라 간섭을 허용하는 게 사회국가 원리가 되는 거죠. 자,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문제가 안 되죠.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복수정당제가 우리 헌법상 반드시 보장되는 거 아니다. 이건 또 무슨 뜬금없이 복수정당제가 왜 보장 안 됩니까? 우리 헌법 조문에 복수정당제 보장된다고 명문규정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27회 법무사는요. 딱 보면 그냥 바로 답이 보이는 문제죠. 그 점수 주려고 낸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9페이지 헌법 기본제도요. 기본제도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